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연이었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돋이를 보며 소원을 빈 시민들은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도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새해 첫날 민생 현장을 방문해 대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신항을 방문해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고 윤석열 후보도 인천신항을 찾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한때 일대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휴일이라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2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누적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델타 변이의 2.5배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1, 2월 안에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농업이나 경제 등 내치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대남 대미 관계와 관련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액이 66년 무역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성장한 덕분인데 정부는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사인검을 만드노니 코로나19를 물리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해 주소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이민년 새해 호랑이가 밝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앵커께서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조양코도요. 네. 자, 새 희망을 포효하라. 앞에 영상을 보셨는데요. 재앙을 물리친다는 사인검이 참 감동적입니다. 예, 네. 저 호랑이 사행검으로 코로나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날이라서 저희가 인사가 좀 길었는데요. 네, 2022년 첫날이죠. 네,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새해의 첫 순간들 모아봤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2, 1. 묵직한 제야의 종소리가 2022년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타종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에서 진행됐습니다. 같은 시간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병원에 울려 퍼집니다. 1월 1일 0시 0분 딸 3.44kg으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꼬물아, 만나서 반가워. 아빠야. 행복하게 살자. 새해 첫 해도 수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어 어두움을 멀리 밀어냅니다. 해돋이 명소를 찾은 시민들은 건강과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가족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특히 코로나 올해는 제발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장사에 나선 시장 상인들은 올해는 좋아질 것이란 희망을 품어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서울 대공원에는 호랑이를 직접 만나 기운찬 새해를 맞이하려는 관람객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호랑이 용맹한 기운 받아가셔서 어흥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민년 새해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네, 이민년 새해 첫날이라 새 첫 호랑이 들어가는 소식이 많습니다.
호랑이도 올해는 검은 호랑이죠. 검은 고양이는 네로고 검은 호랑이는 흑호입니다. 62년생 흑호분들 올해 환갑이시고요. 축하합니다. 호랑이 기운으로 코로나 좀 물리쳐주기 바랍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생선들을 가판대에 가지런히 정리하는 1962년생 수산시장 상인 임순남 씨.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어든 2021년. 그래도 가족들 사진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로 불리는 이민년엔 호랑이 기운이 애군을 막아줄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라서 코로나를 이제 다 물러가고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어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른 아침 고객에게 음료를 전달하기 위해 전동차로 골목을 누비는 사람은 호랑이띠 고명심 씨. 새해 소망은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겁니다. 새해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미소를 나누면서 건강 습관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배우를 꿈꾸는 이강산 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가 코로나로 매출이 줄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배우 일에 도전해 2021년이 가기 전 웹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촬영을 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쉬는 날 없이 촬영하는 날로 다 일만 했으면 좋겠고요. 호랑이띠 막내 황서현 양은 원격으로 친구들과 공부하는 일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집콕 생활을 하면서 오빠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해 체력은 더 좋아졌습니다. 견디고 하다 보면 코로나로 더 얻을 수 있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예전에는 방학마다 계속 여행을 갔었거든요. 마스크를 벗고 그다음에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김부겸 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앞서 SNS 신년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대선이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신년 인사에서 차기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새해 첫날 대선 후보들의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향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이 북한과의 철로 연결을 통해서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먼저 백길종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이재명 후보는 현충원을 참배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수출입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부산 신항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신항과 가덕 신공항, 여기에 북한과의 철도까지 연결되면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북한과의 철도도 연결이 돼서 부산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후보는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데 이어 부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고 정정수 여사를 조문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동향에 대해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 자신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좀 듣기 불편한 퇴행적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많이 떨어진 거지.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정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진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7세 남녀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이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공약을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오는 5일 이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는 등 원팀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 열망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자신부터 바꾸겠다고 밝혔고요. 새해 첫 회의에서는 구두를 벗고 큰절까지 하면서 변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영 기자입니다. 새해 0시 첫 일정으로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항만 근로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 뒤 지난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 입당을 꼽았습니다.
7월 말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3일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충원 방문에선 상식의 회복으로 국민 희망의 미래를 열겠다고 메시지를 남긴 윤 후보. 신년 인사에서도 정권 교체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 강조하며 자신과 선대위부터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구두를 벗고 예정에 없던 깜짝 큰절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오만은 곧 독약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고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퇴 등 내용을 염두에 둔 듯 내부의 차이는 통합의 에너지로 만들 것이라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시민이 익명 댓글을 달아 공약을 완성하는 윤석열 공약 위키도 공개한 윤 후보는 한 달간 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을 집중 반영해 공약을 최종 완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MBN은 2022년 우리 사회 주요 이슈를 미리 진단하고 전망해보는 신년 대예측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67일 남은 대선입니다. 대통령 누가 될 것이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미 결정한 분들도 계시지만 내 마음 갈 곳을 잃은 분도 꽤 됩니다. 문제는 중도층인데요. MBN 조사 결과 대권을 잡을 후보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주환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그림입니다.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이 가지 않는 중도층의 생각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중도층에서 지지 후보를 고르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20%대에서 30%대 후반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뉴스에 안 좋은 일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다 그냥 딱히 기대가 되는 사람이 없다? 믿음은 안 간다는 느낌. 그렇다면 왜 중도층이 승부를 결정할까? MBN은 시민들에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바꿀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불과 10% 정도만이 바꿀 의사가 있다고 답한 반면 부동층에서는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무려 40%를 넘었습니다.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작은 지지자보다는 흔들리는 중도층을 공략해야 이긴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현안별로 중도층의 생각과 후보들의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두고 중도층에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 여론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의 기조를 뒤집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수요 통제에 집중하니까 시장이 좀 왜곡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을 존중하고 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제재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장동 특검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중도층에서 이 후보 책임론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책임론보다 2배 가까이 나타나는데 윤 후보는 이를 공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특검만이 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TV에서 정책을 논하려면 특검을 바꿔하십시오.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 흐름을 보면 이 후보 상승세, 윤 후보 하락세로 관측되는데 중도층 여론의 흐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도덕성보다는 능력과 자질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보다 나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걸 좀 더 부각하는 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불과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대선이지만 그 사이에도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중도층. 이들에게 지도자의 능력을 증명하는 후보만이 청와대의 문을 열 자격을 얻게 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로 대선 67일 남았습니다. 대선 이야기도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톡톡 정치부 원중희 기자입니다. 자, 원중희 기자.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35.5%, 윤석열 후보가 30.9%로 오차 범위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안 후보가 10.3%로 출마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저 결과가 언제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 세계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안 후보의 핵심 지지층은 20대와 학생 그리고 무당층으로 나타났고요. 지지 이후로는 49.3%가 인물, 능력, 도덕성을 꼽아서 가족 리스크 등 악재를 안고 있는 양당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드러냈습니다. 네. 안 후보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9%를 나타내서 역시 두 자릿수에 육박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이러다 보면 양강이 아니라 삼강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또 단일화 얘기도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안 후보는 오늘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양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깨끗한 대통령 그리고 유능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잡겠습니다. 네, 대통령 본인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단일화보다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은 단일화를 얘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양당 후보와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보다 지지율을 더 올릴 수만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단일화 국면에서도 발언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입장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30일에 안 후보와의 단일화 의향을 묻는 질문에 큰 차원에서 소통할 생각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도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하셔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과의 단일화 언급이라는 거는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네, 단일화 얘기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 좀 약간 견제하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계속 러브콜 이런 걸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합쳐야 한다라는 이른바 통합정부론을 이야기해 왔었는데요. 네. 안 후보가 이에 대해서 헛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라고 한 차례 일축한 바 있는데 조금 전 이재명 후보가 또 이 통합정부론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연원을 따지지 않겠다. 실용내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통합정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과 무슨 연대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연대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안 후보와 연대나 이 단일화를 실제로 성사시키기보다는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대위직을 내려놓고 오늘 현충원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만나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두 사람 모두 오늘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1일 이 대표가 선대위직을 사퇴한 지 11일 만에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라고 먼저 악수를 건넸고요. 지금 저 장면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도 웃으면서 윤 후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 이후로는 별다른 대화가 없이 서로 냉랭한 분위기가 좀 이어졌었는데요.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여전히 선대위 참여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준석 대표가 저 참배 마치고 또 제주도를 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톡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였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검은 연기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공장 2개 동을 태웠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뿜어져 나오고 공장 창문으로는 시뻘건 불길이 입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리고
소방호스로 불길을 잡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귀뚜라미 보일러 충남 아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빵 소리 나고 시커먼 연기 나면서 계속 불길도 나오고 계속 타는 거예요, 지금. 소방당국은 최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초기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더욱 거세지면서 20여 분 만에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인근 지역 소방서를 동원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은 휴일이라 가동하지 않아 일부 직원만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12개 동 중 2개 동 5만여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검은 연기가 관측되면서 119 신고만 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3시간 만에 큰 불은 잡혔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화 정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속에는 각종 장비와 생산 제품인 보일러 같은 게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화를 완료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그리고 만취한 외국인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다가 경찰관에 부상까지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집에 불이 나 80대 노인이 숨졌고요. 사건 사고 소식 이어서 김민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택시와 부딪힙니다. 경찰관을 치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해 차량 3대와 가게를 들이받고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관 2명이 A씨 차량을 막아서려다 다쳤습니다. 화물차가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차에서 안 내리니까 경찰분이 이제 그 3단봉으로 조수석 이제 막 계속 치면서 나오라고. 경찰은 이곳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방집기가 까맣게 탔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남 서산시의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타는 냄새가 난다는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주민 82살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집회도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공화당은 대치역 앞에 모여 삼성 서울병원까지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방역 지침상 최대 집회 참석 인원인 299명을 넘겨 건너편 인도로 200여 명이 몰렸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난 불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또 기록적인 강풍까지 불어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주택 1000채가 불에 탔고 주민 3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새빨간 화염이 집 한 채를 그대로 무너뜨립니다. 옆집도 그 옆집도 거대한 불길 속에 갇혔습니다. 화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원래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시작된 불은 시속 160km가 넘는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규모를 집어삼켰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1000여 채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We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earlier today. I just found out that we've been approved for Fire Management Assistance Grant, FMAG, that's federal assistance.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 주민 7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verybody's been talking about just the crazy weather, the lack of snow and lack of moisture. Unfortunately, this is one of the results that you see from this, the dry conditions. 경찰은 강풍으로 송전선이 무너지면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220명이 급증하면서 국내에 유입된 지 32일 만에 감염자
1000명을 넘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속도인데요. 전문가들은 1, 2월 내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입니다. 평소보단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새해 첫날부터 검사를 받으려고 이곳을 찾은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는 첫날이니까 코로나가 없어져서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신규 확진자는 4,416명으로 줄었지만 위중증은 12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도 하루 사이 220명이나 늘어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첫 유입 이후 누적 1000명이 넘기까지 델타 변이는 78일 걸린 데 비해 오미크론은 단 32일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1, 2월 내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 2월에 이제 오미크론이 우리나라도 우세종이 되면서 전반기는 아마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할 겁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위중증도가 낮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멈췄던 일상 회복을 다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58만 명을 넘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빠르지만 폐 손상은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주 기자입니다. 미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58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동부 도시 지역에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수도인 워싱턴 DC에선 2주 새 확진자가 9배로 늘었고 뉴욕시에선 7배, 플로리다는 10배로 늘었습니다. 열흘 후에는 하루 감염자가 250만 명에서 최대 500만 명까지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도 최고 수준까지 늘며 일부 주에서는 부족한 의료 인력을 지원하려 방위군을 긴급 배치하고 있습니다. To go to a 40 to 50 person New Year's Eve party with all the bells and whistles and everybody hugging and kissing and wishing each other a happy new year, I would strongly recommend that this year we do not do that. 이런 급격한 확산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인데 뉴욕타임즈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호흡 곤란을 불러왔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코, 목 등 상기도에 국한된 감염을 일으키고 폐에 미치는 영향은 10분의 1 미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다른 변이보다 폐에 있는 효소와 잘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와 목을 공략하고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돼 다른 변이보다 감염도가 높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이달 중순 전에 감염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새해를 맞는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는 불꽃이 터졌습니다. 새해 첫날 북한이 역대 최장 닷새 동안 진행한 당 전원 회의를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은 대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거운 고민을 마주했다며 내치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평양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와 대규모 콘서트. 북한 조선중앙TV가 실시간으로 보도한 신년경축 공연 모습입니다. 새해 첫날 지난 닷새 동안 이어진 전원회의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남한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단 한 문장으로 전체 원고지 98장 분량에서 60여 글자에 불과했습니다.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 관계와 대외 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2년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자각하며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한다며 농업, 경제, 방역 등 먹고 사는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민생 분야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식의주 문제 해결 관련해서 결국 이제 농업 구조를 개혁하고 농촌 전반을 새롭게 재건하는 그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무위원회 진입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공식 서열 상승이 예상됐지만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 재입성엔 실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대내 문제 해결에 방점이 있다고 분석하며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일관되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네, 이렇게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대남 대미 메시지가 빠지면서 새해 남북관계 방향도 당장은 예측이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는 새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세계 빅2 미중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고요. 연애보다 변수가 많은 올해 우리 한반도는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당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은 실용주의와 원칙주의로 온도차가 큽니다. 이 후보는 경제협력 등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다만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 압박 제재라고 하는 채찍도 소통과 대화 협력이라고 하는 당근도 유효적절하게 섞어야 하는 것이지. 윤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도 없다고 말합니다.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상응하는 대가도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며 제재에 나선 바이든 정부와 반발하는 북한 사이 관계 개선 노력은 차기 정부의 시급한 숙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북미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남북 간의 대화 협력에도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것. 다음 달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 합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미중 갈등 고조가 남북 관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외교적 보이콧 확산 움직임에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 대화 기대감도 낮아졌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그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 때문에 고립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협상이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북한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썼거든요.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도발을 북한은 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 정부는 2022년 업무 보고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일관된 대북 정책을 내놨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입니다. 지금 북한은 절실히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라든지 중단이라든지 이런 명분만 주어지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장은 주변국 정세를 살피며 관망 태도를 유지하는 북한이지만 오는 3월 9일 우리 대선 결과를 기점으로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새해를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불꽃놀이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 종식 선언을 빌었는데요. 네, 두바이, 뉴욕, 리우데자네이루 보시면 알겠지만요. 화려한 불꽃이 정말 장관입니다. 네. 그야말로 불꽃이 빵빵 터졌는데요. 네네. 우리만 너무 겸손하게 새해 맞이한 것 같아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2023년에는 저희도 보란 듯이 새해 불꽃놀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동석 기자가 세계 각국의 새해맞이 표정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이 2022년의 시작을 알립니다. 초고층 건물 앞에는 불꽃놀이와 분수쇼를 보기 위해 몰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1.5톤에 달하는 색종이가 뉴욕의 빌딩 숲 사이로 뿌려집니다. 사상 최다 확진에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볼드롭 행사에는 15,000명의 관람객이 몰려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2, good friends, good times, no more COVID.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유럽은 다소 침체된 분위기 속에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방역을 위해 대규모 행사는 취소됐고 화려한 조명이 대신했습니다.
want to see a fireworks, which was cancelled apparently, but we are still hoping that the fireworks will be here. 2022년을 맞이하는 각 나라의 모습은 달랐지만 새해 안녕과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6천억 달러, 우리 돈 600조 원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 607조 원과 같습니다.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친환경 자동차를 비롯한 고부가 제품의 성장에 힘입어서 세계 8대 무역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올해는 목표치 얼마인지 아십니까? 7천억 달러, 700조가 넘습니다. 새해 첫날인데요. 그나마 흐뭇한 미소 지으며 볼 수 있는 뉴스가 다 있군요. 유승호 기자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소화물을 옮기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 75톤의 화물이 담긴 우리나라의 새해 첫 수출입니다. 2022년 신년에는 수출 화물이 더욱 늘어나고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와 세계 각국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총 6,445억 달러,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요 품목서부터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등 유망 품목까지 고르게 성장한 덕분입니다. 전 품목이 모두 성장세를 보인 건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수입액 역시 늘면서 총 무역액은 1조 2천억 달러를 넘겨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 순위는 8위로 9년 만에 한 단계 올랐습니다. 올해도 주요국들의 위드 코로나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 불안 요인도 여전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 코로나 이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위험, 미중 간 갈등으로 인하는 위험 요소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진 거고. 정부는 수출 시장을 넓히고 탄소 중립 등에 적극 대응해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2022년 새해 첫날 잘 보내셨나요? 더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에 한 해를 맞이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한낮에도 영상권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 내 강한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최고 5cm, 또 그 밖의 지역으로는 1cm 안팎의 눈 또는 눈발이 예상됩니다. 내일 눈비의 대기질 상황도 좋지 않아서 시야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세종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전까지 내려쌓인 눈으로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청주는 영하 4도,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낮 동안 제주에도 약간의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쪽 지역의 대기는 메마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모레 아침 다시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이효진 기자가 취재한 강원도 삼척 해신당공원의 일출입니다. 네, 호랑이 해라 그런지 해가 호호호 웃으면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영상 보시면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다짐해보시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민년 새해 첫날을 보내드린 MBN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 위안부 문제 해결하는데 다
동참하셔가지고 역사적인 위안 문제 해결했다 하면서 2022년에 세계를 우리가 보듬안고 같이 해결해가지고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호랑이의 힘찬 기운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 사이에 스며들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에서 확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저도 호랑이의 굳센 기세로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쳐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